계속해서 광종 11년부터 광종 26년 광종 후반기죠? 이거 같이 봅시다. 공신호적 세력 등 반발 세력에 대해서 숙청했다. 왕권 강화, 왕권 안정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 지금까지 왕권 강화를 위해서 공복도 제정하고 노비왕거법도 실시하고 과거 제도도 실시하고 이렇게 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왕권 유지를 해야겠지. 강화를 했으니까 이제 유지를 해야겠지. 그래서 왕권 유지를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공신이나 호적 세력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숙청을 해버리죠. 준홍, 왕동 등을 용모를 이유해서 숙청을 하게 됩니다. 960년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신과 호적 세력에 대해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해 사륙이라고 그러죠. 피해 사륙. 그래서 혜정하고 정종 아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말 그대로 권력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왕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광종. 함께 아울러서 일반 민중 세력도 포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 통합운동 노력을 하게 됩니다. 고려는 기본적으로 불교 나라잖아. 불교를 신봉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반 민중들도 불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불교가 말 그대로 흐트러져 있어요. 불교 사상이 선종도 있고요. 신라 말기에 보면 선종도 있었죠. 그 다음에 교종도 있었죠. 교종 내에서도 오교가 있었잖아. 하엄종, 법상종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게 다 흩어져서 이런 걸 통합을 함으로써 민중들 통합하는 그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온통대사 균열을 지원해서 기법사를 창건하는 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법사 초대 주지로 균열을 앉히게 되는 거죠. 균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균열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상융회라고 표현해요. 균열 사상, 대표적인 사상, 성상융회의 하엄종 사상이다, 하엄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상에서 보자. 자, 우리가 말하는 성 있잖아. 성자 그 표현, 한자가 성자 그거 맞아요.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불교에서 따로 표현하면 공즉 시색에서 공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상자잖아. 서로 상자는 말 그대로 서로 얽히잖아.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색자로 표현할 수 있죠. 해서 공과 색이 서로 융화한다 해서 성상융회 화엄사상 속에서 성상융회 이게 바로 균열대사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다. 이러한 화엄사상 속에서 법상종을 융합해서 교종 내의 대립을 통합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나왔지. 당시에 하엄종하고 교종 내에서는 화엄종하고 법상종하고 해서 좀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교종 내의 대립을 하엄사상 속에서 성상융회의 화엄 사상 속에서 융해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교종 내의 대립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균열대사.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종도 통합하는 또 시도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해서 선종은 중국에서 되게 법안종이 많이 유행했다 그래요. 당시에 광종 시절에. 해서 중국에서 유행하는 법안종을 수입해서 선종 통합 시도 노력도 했다. 과거 제도를 실시했듯이 똑같이 승과제도, 승려들도 시험을 봐야지 해서 승과제도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승과제도는 스님들은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 당시에 불교가 해서 교종선과 선종선으로 나눠서 시행했다. 국사왕사제도도 시행했다. 자, 스님들을 국사 또는 왕사, 국가의 스님, 왕의 스님, 그죠? 그래서 국사왕사제도로 모시는 거, 국사왕사제도를 시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거나 탐문을 국사나 왕사로 모셨다 이렇게 봅니다. 의통과 재간 활동이 있었다. 고려 광종 시절에 유명했던 그 스님들 의통과 재간이 있습니다. 의통과 재간에서 의통과 재간의 활동은 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의통은 중국 천태조 13대조가 됐고요. 재간은 천태사교의를 조술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줘서 천태사교의 같이 외워야 되죠. 그래서 의통, 동태, 통태 그러죠. 겨울에 동태, 통태에서 의통은 천태종의 13대조. 재관은 천사의 재관, 아까 천사의 재관, 천태사교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태사교의까지 잡으니까 천사의 재관, 천사의 모자 그러잖아. 천사의 재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둘이 한꺼번에 잡으려면 동태제사교, 제사를 지낼 때는 동태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이거야. 그래서 동태제사교 해서 동태제사교 같이 보시면 됩니다. 주현공부법 나왔죠. 주현공부법, 주현공물법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주연 단위의 공물을 징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주연 단위에서 공물을 징수했다. 공부, 공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부가 말 그대로 세금 걷어들인 거잖아. 그래서 주연에서 공부를 작성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주연 공부법, 주연 단위 지방 공물 징수 방법이에요. 구별해야 될 게 주현 공고법이 있어요. 공고법. 공고는 공적으로 뽑는다는 거잖아. 뽑아서 가져온다는 거잖아. 공고가 해서 현종 시절에 그 향리들 있잖아. 향리 자제들에 대한 과거 시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현 공고법, 현종 시절에 향리 자제들을 뽑아 쓰는 인재를 뽑아 쓰는 과거 제도의 일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주현 공부법, 주현 공고법. 자, 광종 시절에 송나라가 건국에 있었습니다. 광종 시절에 송나라가 건국했기 때문에 송나라와 처음으로 애교를 트는 것도 광종이겠죠. 송나라와 처음으로 애교 관계를 수립했다. 제2보 설치, 제자, 구제하다 그럴 때 제자죠. 해서 빈민 행여자에 대해서는 구호하고 그 다음에 의료사업까지 같이 했다. 제2보 언제 설치됐다? 광종 때 설치됐다.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광종의 업적을 그러면 잘 외워봐야지. 많잖아 지금. 많으니까 한꺼번에 외워보자. 두 음자로 외우시는 게 가장 빨라요. 기억도 오래가고. 꽝꽝준 제국왕 보자. 빵점을 줬다 제국의 왕이. 근데 과거 제복순과 공부 통제성 법안권을 만들었다. 아니 지가 빵점을 주고 나서 과거 제복을 입은 스님하고 공부를 통제하는 노래를 만드는 법안권을 상정했다는 소리야. 참 이율배반적이라 그렇지. 이런 상황 보고 해서 꽝꽝준 제국왕 과거 제복순과 공부 통제성 법안권. 왜냐? 불통기여. 소통하지 않는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통기여 이렇게 하는 거야. 꽝꽝준에서 광종의 꽝준에서 광덕준풍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제국왕에서 제자 칭제건원에서 나는 제국의 왕제 칭제건원. 그 다음에 국사왕사제도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과거 제복순과 공부성 통제성. 과거 제복순과 공부 통제성에서 과거는 과거제도, 제복승에서 제자는 제2보 아까 전에 보셨죠? 복자는 르복하다, 르복에서 복자에서 공복제정, 승과는 승과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부 통제성에서 공부는 주현 공부법 할 때 공부 나왔었죠? 그 다음에 통제는 의통과 재관, 그 다음에 송나라 아까 전에 수교했다 그랬죠? 송나라 수교, 법안권에서 법안은 법안종, 안건에서 노비안건법 실시, 불통귀여에서 불교 통합 노력했다 그랬죠? 기법사를 창건할 때 도와줬고요. 기법사에서 활동했던 균여대사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잡아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쭉 하늘 보고 앞에 보고 꽝꽝준 제국왕 과거 제복순과 공부통제성 법안권 불통기여 이렇게 해서 같이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꽝꽝준 해서 광종 광덕준풍 제국왕에서 칭제건원 왕자 있으니까 칭제건원 국사왕사 과거제도 그 다음에 제복승에서 제2보 복승에서 의복에서 의복 나왔다 했죠. 그래서 공복 승가제도 공부통제성에서 주연공부법 통제에서 의통과 재간 송나라 법안권에서 법안종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 불통교에서 불교통합 귀녀 기법사에서 균여 같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왕건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고래 왕건 한번 봅시다. 흑흑 치민 서기만 바래. 흑흑 취한 사람이 고추가 서기만 바란다 그랬죠. 개 사서 사정훈련 멍멍이탕을 사서 많이 먹으면 고추가 잘 선다 그랬죠. 그래서 사정훈련을 했다. 그렇게 해서 처녀 차본 그렇게 해서 고추가 잘 쓰니까 처녀까지 차봤다는 거야. 역전승을 거둔 거지. 오케이? 흑흑 치민 서기만 바래. 개 사서 사정훈련 처녀 차본 역전승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이거 외우셔야 돼. 자, 흑흑 흑창이죠. 치민에서 치민유도 서기만 바래에서 서경을 중시했다. 그 다음에 서경의 분사를 설치했다 그랬죠. 서경 중시. 그 다음에 이거 뭐죠? 기인제도, 만부교 사건, 발해 유민을 포섭했다. 특히 대광현을 말 그대로 왕실이 종족에 입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개 사서 사정훈련에서 개는 계율을 말한다 그랬죠. 신하들에 대한 계율에서 정계 개백 요석, 사성정책, 사서사성정책, 그 다음에 사신간 제도. 정은 정략결혼 많이 했다 그랬죠. 부인이 몇 명? 아들이 몇 명? 부인 몇 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세어봐요. 그 다음에 후녀 10조, 연등의 8간에, 그 다음에 처녀는 청령 그랬다 그래서 청령에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그다음에 차 보내서 차연 이남 등용 금지라 그랬죠. 보내서 본관제도 실시했다. 역전은 역분전 해서 승했다. 역전승해서 승리했다. 천일 차본 역전승해서 승록사는 승려들의 승적을 관리한 곳이다. 다만 승려들이 인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차례도 다시 볼까? 해종 볼까? 해결왕 그런다 그랬죠. 해결왕 해서 해종은 자 해종 때는 정략결연의 부작용이 일어났다 그랬죠. 고려 왕건이 부인이 26, 아들이 25, 딸이 9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정략결연의 부작용이 일어났다 그랬죠. 왕규난이 발생했다 그랬어요. 왕규와 왕규. 자, 왕식념이 똑같은 왕식에 진화했었어요. 정정 때 정서광난, 정서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정서광난 이렇게 오다 그랬죠. 정서광난에서 서경천도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요. 광난에서 광군사를 설치했다. 광군사를 설치했는데 이거는 거란에 대비다 해서 광란에서 거란군에서 란자 잡아놓은 거야. 또 광자가 있었죠. 그래서 광학부도 운영했다. 광학부는 불교 관련 재단이다. 장학재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광종은 아까 전에 봤고 경정 나오죠. 경정, 경시반 이렇게 나왔네. 목이 아파서 물마신이라고 그래요. 조금 텀 있는 건 물마신이라고 그런 거야. 경시반에서 경찰 시험반이죠. 경시반에서 경정은 시정 전시가 그 다음에 반동 정치. 광종이 엄청나게 포갑 정치를 했다 그랬잖아. 포갑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귀족들이 이제 광종이 죽고 나니까 반대한다. 반동 정치 이거야. 성종 보시게 됩니다. 고려 성종 때 어떤 왕이다. 고려 때도 성종이 있고 조선 때도 성종이 있어요. 성종은 말 그대로 통치 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을 때 성종이란 칭호를 붙여준다. 이를 성자를 쓰잖아요. 해서 성종에서 통치 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됐구나 이렇게 감 잡으시고요. 성종 때는 포인트를 딱 하나만 잡으십니다. 성종 때 포인트 하나. 자, 유교적 정치 이념을 채택했다. 유교적 정치 이념을 강조했다. 최승로를 기용해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을 해서 유교적 정치 이념을 강조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번 잡아볼까요? 왕원년의 경관 5품 이상의 관리들을 왕원년의 경관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각기 봉사를 올려 시정의 득실을 논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말 그대로 요즘 들어서 말하면 국정 운영에 대한 개선상을 한번 내봐라 이거잖아. 그래서 이때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리게 되는데 이게 채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 정치 이념을 강조하게 되는 건데 유교적 정치 이념을 강조한다. 시무 28조에서 지방간 파견할 것을 건의했죠. 그 다음에 불교적 행사가 과하다 해서 연등의 8간을 폐지했어요. 왜? 유교적 정치 이념이잖아. 연등의 8간은 불교 행사잖아. 그래서 연등의 8간의 폐지를 주장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제 왕권을 규제할 것. 유교는 기본적으로 공자왈 맹자왈이잖아. 공자의 어진 사상, 어질잖아. 해서 기본적으로 전제 왕권이 아니라 어진 왕. 그죠?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게 유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전제 왕권을 규제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한편으로 그 뒤에는 숨어 있는 게 최승로는 말 그대로 문벌 귀족이 됐잖아. 나중에서 문벌 귀족 정치를 추구하는 거지. 오케이? 유교 정치를 강조했었어. 유교 정치를 강조함으로써 그러면 유교 정치를 강조하고 그러려면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유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유교 교육 제도를 크게 마련하게 됩니다. 유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유교 교육 제도 마련이다. 교육 제도를 마련해야 되잖아.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 해서 중앙에는 국자감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교육 조서도 반포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교육 조서를 반포하고 우리 교육을 이리 하자 해서 크게 임금이 말 그대로 교육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자감을 설치하게 되죠. 중앙에 국자감,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지방에 향교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문헌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12목의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각 1명씩 파견해서 교육을 맡게 하였다. 이것을 향교 설치로 보는 겁니다. 그냥 지방에 향교 설치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12목의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1명씩 파견했다. 이것을 지방에 향교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유교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앙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했다. 그리고 신하들도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신올과법. 자, 신하들이요 나에게 오리지널 한 달에 한 번씩 시하고 글을 지어서 바치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도서관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개경의 비서성, 수원의 수서원, 서경의 수서원이란 도서관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까지 알아야 돼요. 개경에는 비서성,
서경에는 수서원. 그런데 위치까지 알아야 되니까 개, 비서. 그 녀석의 비서가 서수, 고추가 섰네. 개의 비서, 서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개경의 비서성, 서경의 수원. 아, 자꾸 수원이라고 나오네. 서경의 수서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원이 왜냐면은 비서는 성이 비서성이잖아. 그 다음에 수서원은 수원. 우리 수원 있잖아요. 수서원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명칭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유학적 이념을 강조했기 때문에 연등의 팔관회를 폐지하자는 걸 주장했다는 거죠. 연등의 팔관을 폐지하게 됩니다. 중앙정치제도 정비봅니다. 중앙정치제도. 유학은 어디 학문이죠? 중국에서 가져왔잖아. 중국에서 공절, 맹절 하는 게 유학이잖아. 유교잖아. 그죠? 그래서 유교적 정치 이념을 강조했어요. 자, 왕도 정치, 어진 사상 이거잖아. 그래서 중국에서 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제를 대폭 수용하는 거죠. 자, 중국 관제를 이제 대폭 수용해서 정비를 중앙 정치제도를 정비하게 되는 겁니다. 당나라 삼성 육부제도를 번떠서 이성 육부제를 마련하는 거죠. 이성 육부제. 그다음에 여긴 도병마사 식목도감 중추원과 삼사제도가 들어왔다 그랬죠. 성종 때 만들어진 제도죠. 자, 또시기. 자,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또시기라 그래요. 또시기는 우리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또시기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야. 독특한 우리 독자적 관제야. 또시기. 그래서 도병마사 식목도감. 또시기가 송추쌈을 하네. 상추쌈을 못하고 솔잎으로 싸서 쌈 싸먹는 거잖아. 그래서 송추쌈. 솔잎쌈이야. 송추쌈. 그래서 송나라 관제는 중추원 관제, 중추원하고 그 다음에 3사가 있다. 그래서 또시기가 송추쌈 안에 또시기는 우리말 명칭이니까 우리 거 해서 도병마사 식목도감, 송추쌈은 송나라 거 송자 해서 3사 중추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안 돌아가네. 문무 18품계도 도입했다. 같이 보시면 되고요.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지방제도. 자, 중국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유교적 정치인임을 받아들였다 그랬잖아. 중국을 그래서 가만히 쳐다봤어. 보니까, 어머나, 중국은 지방간, 왕의 신하가 지방에 내려가서 다스리고 있네. 이거 보고 지방간이라 그러죠. 중국이 그렇게 다스리고 있잖아. 지방간이 파견되는 걸 보이잖아. 그래서 고려 성종 때도 똑같이 지방간을 최초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12목을 설치했다. 그래서 고려시대 최초로 지방간을 파견하고 지방간이 상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중국 제도, 유교적 정치 인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간이 파견됐잖아요. 지방간이 파견되던 해에 그 다음에 리직, 자, 향직이 겹해됐다는 거죠. 지방간이 다시 한번 지방간이 지방에 파견 나갔잖아. 당시에 근데 지방에는 호족 세력들이 있었잖아. 중소호족들이 많지. 그럼 왕이 내보낸 왕권과 대립이 되잖아. 그래서 애들도 개편해야 되겠죠. 해서 중소호족들을 자, 향리로 만들어줍니다. 해서 향리제도가 개편됐다. 해서 이때 향리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방간이 나갔다. 지방간은 왕의 신하다. 지방에 호족들이 있다. 이 호족 세력들하고 뭔가 균형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지방의 중소호족들을 향리로 개편해 준다. 해서 향리제도가 나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교적 정치 이념이라는 게 하나의 딱 포인트를 잡아놓으면 다 나와. 한꺼번에 나왔지. 유교적 정치 이념을 강조했다. 그러면 유교적 정치 이념을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조서를 반포하고 중앙에 국자감, 지방에 향교를 설치했다. 다시 유교는 중국에서 왔다.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식 중앙관제를 받아들인다 해서 이성육부제도가 있었고요. 독자적인 관제는 또시기가 있었죠.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추쌈에서 송나라 관제를 본받는 건 3사, 그 다음에 중추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간을 중국을 가만히 보니까 지방간을 파견하더라. 지방간이 내려갔네. 지방에 중소족들이 있네. 대립하면 안 되잖아. 서열을 정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향리제도를 개편해줬다. 여기까지 보신 거예요. 경제사회 분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성종 경제사회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의창, 상평창, 그렇죠. 의창, 의로운 창이죠. 의로운 창고잖아. 창고에서 태종 때 흑창이 있었잖아. 흑창 빈민구제 했던 흑창에 대한 기금을 합충해서 빈민구제하는 역할을 했던 게 의창인데 의창이 설치되었다. 언제? 성종 때. 그대로 아시는 거야? 상평창. 항상 상자야. 항상 물가가 평평하게 하자 해서 상평창에서 물가 조절 기구죠. 그래서 12목, 지방간이 파견됐던 12목과 개경과 서경의 물가 조절 기구로서 상평창이 설치됐다.
그래서 단순히 상평창만 설치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12목 및 개경석영에 물가 조절 기구인 상평창이 설치됐다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 그냥 상평창 설치만 하지 마시고 같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상폈다 이모께서 이모 나 집에 놀러 가면 이모네 집에 놀러 가면 이모 상펴서 밥 차려주잖아. 그죠? 상표 이모께서 해서 상평창은 이모 12목하고 개경하고 석영하고 오케이. 호족들은 무기를 회수해서 농기구를 제작했다. 자, 성종이잖아, 성종. 그래서, 농기가 당시에, 농기구, 철이 있어야 돼, 철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호족들한테 무기를 다 회수해가지고, 호족 세력들의, 살짝 세력도 죽일 겸, 그 다음에 농업도 장려하는 거죠. 그래서 농기구를 제작했다. 이 말표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성종 때 사료를 보면 이 말표이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기출 자료예요. 호족들의 무기를 회수해서 농기구를 제작했다. 이 표현이 나오면 성종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전제도. 자, 농기구까지 제작했다. 무기를 빼서 농기구까지 제작했는데 임금이 가서 임금이 실질적으로 가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전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면제법. 면제해준다. 재난이 들어왔을 때 해서 재난이 들면 세금을 감면해준다 해서 면제법. 노비환천법 나왔죠. 노비환천법. 자, 유교적 정치인임을 강조했잖아. 그죠? 유교사상. 유교설이 확실히 서있잖아. 유교사상. 위아래가 분명한 세상이야. 유교는. 그래서 유교적 정치인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노비를 해방시켜 놓으니까 노비들이 위아래로 달려들잖아. 그러니까 다시 유교적 정치인임을 세운다는 이유로 노비를 다시 노비로 다시 환천, 복귀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 정치인임 강화 측면에서 노비환천법. 생각날 수 있겠죠. 왜? 유교적 정치 이념이니까 노비들이 까분다 그러니까 다시 데려오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원중부. 최초 철전인 건원중부가 제조되었다. 언제? 잘 보셔야 돼. 성종 때는 건원중부. 나중에 나머지 화폐들은 숙종 때 나오잖아. 그래서 건원중부 최초 철전은 건원중부 성종 때. 암기하세요.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고요. 서희가 단판으로 해서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서희의 단판이 있었고 서희가 단판으로 강동 6주 획득이 있었다. 이것도 성종 때 업적이죠. 그래서 당시에 적장은 소송령이야. 소송령. 소비압 아니라는 거지. 잘 봐. 소씨라 그래서 같이 들어오면 안 돼. 소송령에서 강동 6주 강령하시지요. 그러잖아. 임금한테 강령하시지요. 그래서 소송령 같이 하는 강동 6주는 소송령이야. 헷갈리면 안 된다. 강령하시지요. 소송령 소비압 아니야. 자, 그럼 한번 외워보자. 워낙 성종의 업적이 쭉 보셨다시피 업적이 엄청 많아.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 아까 전에 제가 유교적 정치 이념을 강조를 해서 쭉 다 한번 살펴봤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또 한꺼번에 또 한번 외워보는 거야. 지금 같이 해보자. 서희가 향수를 꾹 짜서 이제 향수를 딱 뿌렸다는 거예요. 서희가 향수를 꾹 짰다. 그 향수 뿌리고 가서 이성교육을 하죠. 이성교육 도중에 가슴을 한번 딱 열어주는 거야. 농적 향리가 의상의 건을 빡 쌌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농적 향리, 엄청나게 밝히는 향리라는 거죠. 짙을 농자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밝히는 향리가 서희 가슴을 보고 의상에 고추라는 건은 총이잖아. 총. 그래서 고추에서 물을 빡 하고 쐈다는 소리야. 죄송합니다 이게. 자, 좀 야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의 학습 목적을 위해서 한 거니까 제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잊어먹으실 거야. 자, 이렇게 해놓으면 건을 빡, 농적 향리 의상에 건을 빡 쌌다. 자, 서희의 애인인 문신 두목이 있어요. 자, 서희의 애인이 이걸 보고 있었다는 거지. 열 받겠지. 인연이 어디 가서 가슴을 열어. 그러겠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분노한 문신 두목이 이 18년하고 팬다는 거지. 그럼 말려야 되지. 그래서 제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서희가 향수국자. 서희가 향수를 꾹자 이성교육 도중에 열어줘. 농적 향리 의상의 건 빡싸. 분노한 문신두목 28년 폐제지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이거 잘 외워줘요. 한번 외워보세요. 밤에 가만히 누워서 쭉 한번 이렇게 두음자를 외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문자를 하나 붙여보는 겁니다. 서희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희의 강동 6주 그 다음에 향수국자 나왔죠. 그래서 향수는 이제 향수국자까지는 이게 교육 관련이야. 향교 수서원 비서성 아까 제가 했죠. 국자는 국자감, 그 다음에 이성교육도중 여러조에서 이성은 이성육부 했었죠. 교육조서 반포했었죠. 도중에서 또식이 아까 전에 또식이 상추쌈 외우시면 돼요. 또식에서
또식이 같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추원하고 3, 4 같이 가시는 거고요. 또식이, 중추원 3, 4. 여로조는, 자, 보면은 아까 전에 하다가 말았네. 여기 자세히 안 살펴봤네. 전국을 10도로 행정구역했다. 자, 전국을 10도로 행정구역화 했지만 유명무실해졌던 때가 성종때예요. 그래서 중국을 보니까 도체적으로 딱 전국을 일정하게 구역을 나눠놨거든. 구역을 나눠놨거든. 그래서 성종 때 똑같이 한번 전국을 10도 체제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명무실화돼요. 그래서 성종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맞는 표현으로 보셔야 돼요. 전국을 10도로 행정구역화 했으나 유명무실화됐다. 성종 때예요. 아까 전에 하나 더 빼먹었다. 최승로의 5조 정적평이 나옵니다. 최승로 5조 정적평. 최승로가 유교적 정치적 이념을 강조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성종보다 앞선 왕들 있잖아. 태해, 정광, 경성 그렇게 하잖아. 근데 성종 앞에 5명의 왕이 있죠. 그래서 태해, 정광, 경까지가 성종 앞에 5명이잖아요. 그래서 5명의 왕에 대해서 최승로가 평가를 했다 해서 5조 정적평 이렇게 합니다. 근데 5조 정적평에서 최승로가 광정의 전제적 정치를 비판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최승로의 5조 정적평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잠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컴퓨터가 렉이 걸렸네. 조금만 기다려봐요.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말했죠? 또시기하고 그 다음에 송출산까지 했죠. 그래서 여러조에서 10도 체계 10도에서 여러조에서 열은 10도 체제 5조는 5조 정적평 이렇게 갑니다. 농적 향리 의상의 건박사에서 농적 향리 아까 전에 뭐 했죠? 농기구 봤죠? 농기구를 해소했다. 그 다음에 농사 관련이죠. 적전 실시했다. 왕이 친히 가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지. 그 다음에 향리 제도가 마련됐다. 의상의 건박사에서 의창상평창 그 다음에 건박사에서 권원중부 아까 전에 나왔죠. 박사는 자 박사들 파견했다 그랬잖아.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했다. 12목에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했다. 이것을 향교설 치러본다. 아까 전에 봤었죠. 분노한 문신두목 28년하고 팬다 그랬다 그랬죠. 분노안에서 분사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분사제도를 처음 실시했던 게 태조왕건 때 실시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분사제도를 다시 한번 정비하게 되는데 성종 때 정비하게 됩니다. 폐지는 언제 하게 되느냐? 묘청은안 그 서경촌도 막 하자 그랬었잖아요. 묘청 때에서 묘청은안을 계기로 해서 분사제도가 폐지하게 돼요. 그건 다시 한번 나중에 볼게요. 분노한에서 노비환천법 유교적 정치 질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노비들 풀어줬잖아. 노비들이 까불어. 그러니까 다시 전부 다 신분 환수했다 그랬죠. 노비환천법. 그 다음에 문신두목에서 문신올가법 시행한다 그랬죠. 문신들 한 달에 한 번씩 시부를 내라. 두목 12목에 최초로 지방간 파견했다 그랬죠. 28년에서 시무 28조하고 18풍계 시무 28조, 그 다음에 팔자가 또 나왔죠. 해서 18풍계 실시, 그 다음에 연에서 연등의 팔관을 폐지했다. 왜? 유교적 정치 이념이니까 불교 강조한 것, 불교 행사를 강조했던 연등의 팔관에는 폐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면제법, 제가 들었을 때 면제해주는 면제법 나왔고, 최초 지방간 파견, 12목에 최초 지방간 파견을 했다. 이렇게 나왔었죠. 자, 요거는 시무 28조, 사료는 시무 28조 내용을, 시무 28조 내용을 제가 쭉 올려놨습니다. 중요한 것만 좀 볼까요? 자, 외관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외관을 두시자. 외관, 지방간을 파견하라는 거 아니야. 유교적 정치념에 따라서 외관을 두십시오. 지방간을 파견하십시오. 최초 지방간 파견했잖아. 그러니까 이 문구만 봐도, 성종 때 시무 28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이 도다.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의 본이다.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다 그러니까 유교가 치국의 본이야? 불교가 치국의 본이야? 유교야? 유교가 정치적 이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교가 치국의 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등에 팔관했대. 연등을 설치하고 팔관을 하는 게 말 그대로 백성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펴게 하소서 하잖아. 지금 폐지하게 해달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건 이쪽 밑에서 볼게요. 유교 도리는 중국의 문물을 본받았다 이거죠. 유교의 도리는 중국에서 와도 본받아도 되는데 굳이 의복 옷 입는 거 의복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중국과 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시무 28조에서. 그래서 중국식 복제를 입도록 하자 이 말은 시무 28조에 나오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관료들로 하여금 조의를 할 때는 자 중국 또는 자 중국 및 신라 제도에 의해서 공복을 입도록 하여 지가 높고 낮음에 분별하도록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식 복제를 강조했다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중국식은 말 그대로 유교를 받아들인 것만 중국식, 나머지는 꼭 중국식을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야.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해서 요약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최승로의 시임 58조고 이 내용 사례를 줄 때 업적을 물어보는 건 성정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야. 같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